자신이 일단 뭐 코너링에 대해서 뭐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일단 바이크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중이면 코너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불안한데 불안한 건 일단 둘째 치고 일단 바이크 타고 이런 길을 지나가서 집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제 궁금증을 느낄 수 있겠죠. 이걸 더 뭐 빨리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안정감 있게 갈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면 됩니다. 제가 그거는 코너링 뭐 이런 시간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사실 뭐 코너링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바이크를 구매하시고 이런데 잘 가요. 조속으로 천천히 이렇게 숙이면 기울어지면서 선회를 합니다. 바이크는 보는 쪽을 뭐 간다고 하죠. 일단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면 일단 속도를 줄여야겠죠. 죽이고 그쪽으로 이렇게 보세요. 코너 내가 가야 될 지점 저쪽에 끝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면 돼요. 이런 모래들은 피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보고 이렇게 가면 돼요. 보고 주행을 계속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악셀을 어떻게 하느냐. 악셀은 자, 여기서 누웠어요. 클러치를 잡았어요.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혹시나 이렇게 타고 계신 분들 있으면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행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모래가 있죠. 모래는 살짝 피해주고, 자, 속도 감속하고 보고 천천히 가속해 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코너 봤죠? 지금 소리가 어때요? 천천히 가속하죠. 여기서 코너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코너를 이렇게 바라보고 천천히 가속, 천천히 가속, 또 속도 줄이고 꺾고 천천히 가속. 이게 기본입니다. 또 라이더가 계시네. 자, 코너 나왔죠? 속도 브레이크 잡고 이쪽 보고 천천히 가속. 근데 지금 내리막이에요. 그러니까 살짝만 감아도 속도가 훅 뻗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미리 확 줄이라고. 확 줄이고 천천히 가속. 선에는 약한 엑셀링이 기본입니다. 살짝. 자, 그러니까 내리막이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스로틀을 안 해도 속도가 막 붙으니까, 그죠? 그럴 때는 과도하게 줄여버려. 과도하게 줄이고 살짝 또 감속, 살짝 감아. 이거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부드럽게 살짝 감아요. 그렇게 살짝 감으면 이 하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서스펜션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뒷샥이 살짝 눌려요. 왜?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무게중심이 차 뒤축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샥이 살짝 눌립니다. 한번 눌린 스프링은 튀어나가려고 해요. 튀어나가려고 하는 반발력 때문에 뒷타이어를 약간 누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안정하게 돌아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코너링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코너는 기본이 약한 악셀링. 지금 이렇게 가다가 지금 클러치를 잡고 무동력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이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험합니다. 동력이 안 걸린 상태로 바이크를 컨트롤하는 거는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높아요.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고수들은 이렇게 해도 잘 가요. 근데 초보자들은 상당히 어색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동력이 안 걸려 있거든요. 이 코너를 하려면 이 느낌이, 저도 지금 어색해요, 이런 게.
그래서 코너의 어떤 이런 기본은 서려고 하거나 가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탄력으로 가는 거에서 뭐 컨트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자, 브레이크 살짝 가속 살짝. 지금 또 내리막이고 하니까 이따가 여기를 또 올라가 볼게요. 오르막은 또 달라요. 가속을 조금 더 해줘야 돼요. 지금은 내리막이라서 솔직히 답이 없는데, 내리막에서는 좀 연습을 자제하고 어떻게든 이 길을 통과하자 라는 주의로 하고, 연습은 오르막에서 한번 해보세요. 오르막에서. 자, 아까 왔던 길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이에요. 지금 대신 바뀐 점은 오르막이라는 거죠. 자, 속도를 줄였다가 이제 코너 나왔죠. 살짝 가서 살짝 가서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살짝 가서. 나 그렇게 타고 있는데 그렇게 타면 맞아요. 그렇게 타시면 돼요. 자, 여기서 특히 이런 데서 코너 나와서 클러치를 잡아버렸어. 무동력 상태야. 이게 안 됩니다. 이러면 항상 선회를 할 때는 아주 약한 가속을 해야 된다. 약한 스로틀을 악셀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약하게 살짝. 이 세게 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약하게 가속. 요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바이크 샷시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자, 이렇게 코너 나오죠. 감속을 하고 눕히고 약한 악셀링, 눕히고 약한 악셀링, 악셀링 살짝 이렇게 타고 나는 겁니다. 자, 뭐 산길 같은 꼬불꼬불한 곳은 이런 방법으로 통과를 하면 되고요. 일단 적응의 문제입니다. 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못 듣더라도 또 잘 타시는 분은 잘 타시죠. 그 다음에 감각이고, 바이크는. 그 다음에 뭐 린 위드, 뭐 린 아웃, 이런 거는 나중에 코너링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길을 이렇게 가면은 뭔가 피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동물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뭐 낙엽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다거나, 그런 것들 피해야 되는데, 피하는 거는 이렇게 뱅킹 중에 뭐를 만나면은 이렇게 피하기가 애매해요. 뭐 피해는 지는데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처음에 설정하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라인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직선 도로에서 이렇게 뭔가 피하려면은 이렇게 카운터를 주면 돼요. 천천히 글자를 피하려면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해가면 돼요. 피해가면 되는데, 이게 코너 하는 도중에 저렇게 확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접합하는데도 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고요. 기어가 3단인데 속도가 점점점 줄고 있죠. 왜? 엔진 브레이크가 지금 걸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 클러치를 잡았어요. 클러치를 잡으면 탄력으로 오히려 속도가 올라가요. 구동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49km죠. 내가 클러치를 놔서 잡아버리면 속도가 점점 줄죠. 이게 엔진 브레이크입니다. 이 엔진 브레이크가 차종마다 다른데요. 어떤 차는 뭐 이렇게 놔도 쭉 가는 경우 있어요. 지금 6단처럼 6단인데 지금 놨죠. 그냥 유지하고 가잖아요. 42, 뭐 41 이렇죠. 제가 1단 넣어볼게요. 1단 넣고 팍 떼볼게요. 확 뭐가 거의 서버리죠. 이게 엔진 브레이크인데, 이제 요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저 단계에는 엔진 브레이크가 크게 걸리고 고단에서는 좀 작게 걸린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1단 같은 경우는 가속을 하죠. 나가고 놓으면 뿡, 이게 심합니다. 이게 엔진 브레이크. 요런게 심한 차고 있고 약한 차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심한 게 좋아요, 약한 게 좋아요, 그건 이제 사람의 취향이죠. 취향. 나는 이런 게 팍팍 걸리는 차가 좋아, 또는 나는 이게 너무 신경 쓰여, 이런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MT-07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엔진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편입니다.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2기통이고 단기통은 더 심합니다. 단기통은 더 심하고 2기통이 좀 덜하고 4기통은 더 덜하죠.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떠나서 모든 바이크는 엔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거를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평상시에 이렇게 가다가 따로 주행하고 있어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죠. 그럼 나는 그냥 브레이크 하지도 않았는데 이 차가 브레이크 밟은 정도의 제동이 걸리죠. 그러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브레이크든 고장났나? 차는 쓰는데 왜 불이 안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에티켓상 브레이크를 탁탁 쳐줘서 브레이크를 내가 지금 잡는다는 거 알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에티켓인데 이렇게 가다가 뭔가 제동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실제로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쳐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실제 내 차의 제동과는 거의 상관없는 정도의 탁탁 터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뒤에는 불이 깜빡깜빡 하거든요. 제동등이 들어오니까 아, 저 차가 이제 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사인을 보내는 거죠. 약간 요런 게 있습니다. 엔진 브레이크가 크게 걸리는 차들은 요런 에티켓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자, 엔진 브레이크는 저단기어에는 심하게 걸리기 때문에 심지어는 뒷바퀴가 락이 걸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빼버리면 지금 2단인데 60이거든요 여기서 1단으로 갑자기 바꿔버리면 지금 끼익 소리 났죠. 뒷바퀴가 미끄러질 정도의 엄청난 브레이킹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변속을 어떻게 하는? 나는 갑자기 단을 낮추고 싶은데, 그래서 레버 매칭이란 걸 하는데, 레버 매칭이란 것은 2단에 지금 4000rpm입니다 2단에 4000rpm에서 1단으로 바꾸게 되면 5000을 조금 넘죠. 이 5000을 미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RPM을 튕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튕겨주는 거예요. 그냥 그 RPM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막 헷갈리는데 하다 보면은 그 느낌이 옵니다. 이게 레버 매칭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6단이죠 가다가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왜 보정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아까도 끼익거렸잖아요. 그때 약간 이렇게 뭐 뱅킹이 되거나 이러면 뒤가 이렇게 털려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레버 매칭이란 것을 해준다는 것. 여러분도 이제 당장 바이크를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들을 의심을 해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의심을 해요. 갑자기 설 수도 있고요. 저렇게 그냥 서 있는 차들 갑자기 문을 열 수도 있고요. 이 차가 갑자기 사이드가 풀려서 스물스물 나올 수도 있고요.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저렇게 갑자기 쓰잖아요. 갑자기 문을 확 열 수도 있습니다. 도로는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멸 신호는 뭡니까? 정지하고 출발입니다. 근데 다들 안 지키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일시 정지 딱 했다가 주의 살피고 출발해라. 그게 원칙입니다. 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좀 시야 확보가 좀 힘든 위험한 지역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안 켜져 있잖아, 봐봐. 그런데 전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멸 신호, 붉은색 전멸이 지금 되고 있는 신호등 앞에서는 최대한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도로 기능을 아직 못하는 곳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기 브레이크 테스트도 해보고 엔진 브레이크도 테스트 해보고, 이런 내 차가 이런 능력을 가졌구나,
이런 걸 파악해 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걸 알아둬야 평상시에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잡히겠죠. 이 좌우를 확인한다거나 시야를 넓게 한다거나 뭐 이런 습관들은 들이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안전을 추구하는 거겠죠. 안전사고 없이 바이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